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죠? 네, 맞습니다. 관망세 속에서 어제 양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밸류업 지수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자동차와 금융주 강세에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던스가 예상을 충분히 상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을 줄였다 키웠다를 반복하다 방금 전 나온 컨퍼런스 콜 발언으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 특징적인데요. 결국 컨퍼런스 콜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어제도 시장의 관망세는 매우 짙었습니다. 20일 수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코스피는 밸류업 훈풍, 코스닥은 수급 블랙홀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며 시장은 눈치를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밸류업 기대감이 살아나며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제한된 시장 자금에 코스닥은 일부 종목으로 자금이 쏠리며 하락했는데요. 러우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감 등 이슈에 따라 테마 장세도 짙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수급과 특징 섹터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제 코스피가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3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다음 날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투자 모멘텀이 증시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코스피가 0.42% 상승한 2,482.29포인트의 장을 마친 가운데 코스닥은 0.47% 내린 68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 대기 속에서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이틀째 하락했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기관은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조선 섹터가 2.7% 상승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이 상승 사이클을 지속하는 가운데 LNG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더욱더 가파를 거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조선업황의 업사이드 포텐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어내기도 했는데요. LNG선 추가 발주 기대감 속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방산 섹터도 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천도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크스로 첫 러시아 본토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무기 운용 전략을 규정한 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는데요. 이 소식에 K9 자주포에 탑재되는 엔진의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는 STX 엔진 그리고 대표적인 방산 사업을 하는 퍼스텍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편 항공우주 섹터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스페이스X는 스타쉽 6차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6차 시험 발사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지난달 실시된 5차 시험 발사 때 이때처럼 발사대에 장착된 젓가락팔을 구동하는 것이었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수포로 돌아가자 관련주들이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그간 많이 오른 테마는 쉬어가고 이슈에 따라 특정 테마로 자금이 쏠리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코스피 시장을 지지해준 건 바로 밸류업 기대감인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밸류업 펀드 가동의 지수 리밸런싱까지 코스피에 분 밸류업 풍풍입니다. 어제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은행주들이 강했고요. 통신주도 강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음식료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 종목들의 교집합 바로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거나 혹은 추가 편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KB금융은 4.3%나 올랐죠. 밸류업주들이 움직인 이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 짚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금융당국은 21일인 오늘부터 2천억 원 규모의 1차 밸류업 펀드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 혹은 편입이 되지는 못했지만 밸류업 유망 종목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예정인데요. 3천억 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규모가 시장을 부양할 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요. 어제 시장은 이보다는 긍정적인 점들에 집중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20일 특별 리밸런싱에 나설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 일부 윤곽을 공개하자 밸류업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일단 편출은 단행하지 않고 상장사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어떤 기업들이 추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일단 신규 편입 심사 대상은요, 지수 발표일인 9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밸류업 공시에 나선 기업들인데, 그중 하나투자증권은 시가총액, 수익성, 유동성 측면에서 편입에 적합한 기업들로 KB금융과 같이 은행주를 언급했고요. 이외에도 LG전자와 함께 KT 등 통신주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요, 금융주,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KB금융과 하나금융주주의 편입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밸류업 기대감,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밸류업 지수 자체 차원에서인데요.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이번 특별 리밸런싱, 빼기 아닌 더하기입니다. 편출은 내년 6월 정기 변경 때 단행될 예정인데요. 그렇다 보니 밸류 다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게 경영권 분쟁, 또 올빼미 유상증자 공시로 투자자들을 당황스럽게 한 종목 그대로 갑니다. 이 종목들을 손보지 않고 종목 수만 늘리다 보니 신뢰성에 물음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종목 수가 늘면서 각 종목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 편입이 결정되어도 종목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시사점, 은행주들은 밸류업 지수와는 별개로 기대감이 높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증권가 전망을 보면 대체로 은행주들은 내년에도 기대가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내년 은행주들의 수익은 5% 이상 개선될 전망이라고 봤고요. 키움증권은 밸류업 선행 사례인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 은행주들의 주주 환원율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종목들이 상승의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지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이 긍정적인 은행주, 향후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 석 달 만에 나온 공모주 더블 코스닥 수급 블랙홀이 된 위치입니다. 공모주 한파 속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상승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새로 데뷔한 위치 129% 상승,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는 272%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위치는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IT와 가전 그리고 전장 관련 무선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KG 모빌리티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알짜 상장 기업이 아니냐는 기대감에 어제 자금이 몰린 건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랜만에 공모주가 힘을 내주니 반가운데 수급이 이쪽으로만 쏠리니 참 애매합니다.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죠. 예탁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19일에는 50조 원을 밑돌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치가 주목을 받자 코스닥 자금을 위치가 빨아들입니다. 어제 위치 거래대금은 1조 7,985억 원으로 전체 코스닥 거래대금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이 시간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를 언급했던 수급 악순환이 또 한 번 연출됐습니다. 그간 급등에 따라 매물이 나온 종목들, 예를 들어 우주항공,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낙폭이 깊었고요. 이에 코스닥 지수 자체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수급이 가장 큰 변수다 보니 시장 대응하기도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른 수급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도 대비해 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체크해 볼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콘텐트리 중앙은 어제 자회사 메가박스 중앙이 계열사인 중앙리조트 투자에 140억 원을 대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올 3분기 메가박스를 포함한 멀티플렉스 3사가 모처럼 동반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자금 마련으로 어떤 사업이 또 추진될지 지켜보고요. 이어서 텔코웨어는 SK텔레콤과 21억 원 규모의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정규장에서 2% 넘게 하락한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상승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한편 i3 시스템은 시설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KB증권을 대상으로 11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자금은 신규 공장 건축과 장비 도입 그리고 적외선 검출기 개발 소요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주가는 시간외에서 2.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 2024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삼성전자 개발자의 발표 비중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삼성의 연구개발 활동을 더 많이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소식 들려올지 또 오늘장 삼성전자 흐름도 주목해보고요. 이어서 N게임이 신작 귀혼 M을 공개합니다. N게임은 자사의 MMORPG들이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며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4분기 귀혼 M의 성과가 더해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예약자 수가 2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흥행에 성공할지 지켜보시죠. 한편 애플은 태블릿 PC 신제품 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국내 출시합니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는 2021년 6세대 이후 3년 만의 신작인데요. 전작인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국내 정식 판매 이후 빠르게 품절이 되고 제품 수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 바가 있어서 업계는 이번 신작이 전작의 품귀 현상을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7시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이 시작됐습니다. CFO는요, 블랙웰 수요가 굉장하다, 엄청나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시간에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자, 시장에 문제가 됐었던 블랙웰 발열 문제, 그리고 블랙웰이 앞으로 수익에 어떻게 기여를 할지에 대한 코멘트 지켜봐야겠는데요.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